지금부터 ITQ 엑셀 자격증에 나오는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26년도에 출간된 아카데미 소프트사의 ITQ 엑셀 2021 교재에 실린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출 문제 1회에 실린 함수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기출 1회에 작업된 내용을 열어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기출 1회에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 회원가 현황이라는 파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파일에 그 ITQ 엑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 문제가 여기 요 자리에 이 자리에 1번 함수, 2번 함수, 3번 함수, 4번 함수, 5번 함수, 6번 함수 이렇게 늘 6개의 함수가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기출 1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구매가를 구하는 것이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원 구매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만 구해서 첫 번째 데이터 회원 구매가만 구해서 나머지 7개 값은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를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식을 한번 이 자리에 I5번지 자리에다가 첫 번째 분쇄 건조형 키친 슬리핏 제품의 회원 구매가를 구하는 수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은 문제는 이제 편의상 교재를 보지 않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캡처를 따서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구매가가 온라인 최저가, 여기 온라인 최저가가 뒤에 보이시죠? 예, 온라인 최저가에서 0.95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입니다. 반올림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죠.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는 여러분 여기 조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반올림하는 함수가 있고 올림하는 함수가 있고 버림을 하는 함수가 있죠. 반올림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 숫자,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가 되겠죠. 이 수치 데이터를 몇 자릿수로 반올림할 것인가. 반올림하는 자릿수가 두 번째 인수로 들어오죠. 자, 올림 함수는 라운드 업 함수를 쓰죠. 자, 뒤쪽에 있는 인수는 똑같은 형태로 들어갑니다. 올림해야 될 수치 데이터가 첫 번째 인수로 오고요. 두 번째 인수가 자릿수가 옵니다. 자, 버림할 때는 다운 함수를 쓰죠. 라운드 다운. 인수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수치 데이터가 먼저, 그러니까 올림하거나 버림해야 되는 대상 수치 데이터가 먼저 오고요. 자릿수. 소수 이하 몇 자리 혹은 소수 이상 몇 자리에서 버림을 해야 되는지 자릿수가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는 형태가 양수가 올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제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수가 올 수 있죠? 양수가 오면 어떤 경우요? 소수 이하 몇 자리까지 구해라. 그 다음에 제로가 오면 뭐예요? 정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음수가 오면은 소수 이상, 소수 이상이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이상 몇 자리까지 구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1000단위까지 구하라 그러면 1000이면은 제로가 3개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0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100의 자리면은 제로가 2개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뭐 그 다음에 또 10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리수가 마이너스 값이 온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양의수, 양수가 온다 그러면은 3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리수가 3이 온다 그러면은 반올림에서 소수 이하 3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가 오면은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버림을 해서 소수 이하 2자리까지 구하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의 자리까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수가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계산한 게 수치 데이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함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다 놓고 이 자리에다 놓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 더블 클릭해서 fx. 자, 처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 등호에 함수의 앞에 두 자리 R5를 쓰시면 R5로 시작하는 함수 한 500여 가지가 넘는 함수 중에 R5로 시작하는 함수가 6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바로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마법사가 뜨게 되고요. 자, 여기에 넘버가 온라인 최저가 31만 6천 원에다가 곱하기 0.95를 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최저가 곱하기 0.95. 이게 지금 반올림을 해야 될 대상 수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버 디짓이 자리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00의 자리니까 제로가 3개, 마이너스 3. 이 숫자를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0.95 곱한 값을 자, 그러면 이렇게 30만 200원 나옵니다. 그렇죠? 30만 200원에서 1000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제로가 3개.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30만. 얘가 반올림을 해서 30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그러면 수식을 다시 보시면은 수식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우기 복사, 채우기 핸들에다가 까맣게 십자 모양으로 맞추셔서 밑으로 쭉 끌어서 복사. 자, 위에 굵은 줄이 혹시라도 복사가 되신 분들은 위에 여기 굵은 줄, 요 굵은 줄 있죠? 굵은 줄이 복사가 되신 분들은 채우기 핸들로 복사한 옵션 버튼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명령어를 주시면은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두꺼운 선, 굵은 선 복사 없이 수식만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쪽에 굵은 선이 복사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수식 없이 복사하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1만 원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바로 옆에 있는 31만 원과 0.95를 계산해서 옆에 거는 H6번지 바로 옆에 있는 온라인 최저가와 계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H7번지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계산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자의 자리에 회원 구매가가 잘 구해져서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전부 다 1000의 자리까지 1000 단위로 4000, 5000, 2000, 8000 1000 단위로 구해진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라운드 H5번지 온라인 최저가 말하는 거죠? 온라인 최저가에 0.95를 곱한 값을 1000 단위까지 라운드 반올림해서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제품 로드 두 번째, 제품 로드가 아니고 제품 코드가 되겠습니다. 제품 코드 두 번째 글자가 S이면 수도권, C이면 중부권, 그 외에는 기타로 구하세요. if 함수하고 mid 함수로 사용해서 if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라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if 함수의 형식을 여러분 한번 잠깐 먼저 보세요. 자, if 함수의 형식을 보시면은 만약 조건식이 오죠. 자,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라면
첫 번째 거 데이터 수도권. 문자 데이터니까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수도권. 자, 그렇지 않으면은 수도권일 수도 있고 중부권이니까 중부권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중부권인지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중부권. 이렇게 보면은 기타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if 함수의 형식을 먼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조건식을 물어보고 조건식에 참일 때 취해야 될 값은 이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의 결과값이 거짓일 때는 거짓값이라는 이 자리에 적힌 값을 넣어야 되죠.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취하고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이면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이 다시 한번 조건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품 코드에 두 번째 글자죠. 두 번째 글자가 S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S냐?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수도권. 참일 때는 이 조건. 자, 여기가 좌변이 됩니다. 좌변이 되고 얘가 우변이 되는 겁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면 두 번째 글자가 S와 똑같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여기 참값이 수도권. 그 다음에 쉼표. 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수도권일 수도, 그러니까 그 중부권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부권인지 기타인지를 모르니까 다시 또 물어보셔야지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참일 때는 요거,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값 하나가 있을 때는 다른 값을 적어주면 되지만 내가 취해야 될 값이 두 가지 중에 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실 때는 그냥 제품 코드가 뭐 S가 아니고 C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품 코드가 C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다시 if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요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if 제품 코드 두 번째 값이 괄호 똑같이 열고 네, 옆으로 쭉 적는 제가 밑으로 적었어요. 이제 S냐가 아니고 이번 이제 C가 되겠죠. 이제 C냐. 그렇다라고 하면 중부권. 그렇지 않으면은 물어볼 것도 없이 기타밖에 없죠. 기타. 그러니까 기타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if 제품 코드가 뭐 K냐 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 않으면 또 값이 또 있다. 그러면 또 if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일 내가 수도권, 중부권, 기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두 번만 물어보셔도 되고요. 두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조건식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S냐, 수도권이냐, 중부권이냐, 기타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if 함수로 조건식을 두 번을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 if 제품 코드가 S냐, if 제품 코드가 C냐 이렇게 두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두 번째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C냐. 그렇다라고 하면 중부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으니까 나머지가 중부권도 아니면 다 기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볼 것도 없이 기타다 라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괄호는 여기 나중에 열린 괄호가 먼저 닫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먼저 나중에 열린 괄호가 먼저 닫혀줘야 되고요. 먼저 열린 괄호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닫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괄호가 열렸으면 닫을 때도 두 번이 닫혀야 되고요. 그래서 괄호의
그 짝은 서로 잘 맞춰 주셔야지 돼요. 자, 근데 제품 코드가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물어볼 때는 자, 이와 같이 물어보셔야 되죠. 제품 코드가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B5번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B5번지에 있는 데이터에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한 글자를 띄어낸 거 이때 쓰는 함수가 MID 미드 함수죠. 자, 여러분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나타내는 함수가 얘입니다.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가 S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이때 S는 대문자여도 되고 소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건 C, 두 번째 건 S, 세 번째 건 J, K, C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띄어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그 메모장에서 보셨듯이 자, 이렇게가 되는 거죠.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 띄어내는 거. 미드. B5번지에 두 번째 자리에서 한 글자 띄어낸 것. 이게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S냐. 자, 그 다음에 다시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C냐.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S냐? 그러면은 수도권. 여러분 이 옆으로 이렇게 볼게요. 글자가 딱 보기 좋게 잘리진 않네요. 자, 그래서 B5번지의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 띄어낸 것이 S냐 이게 조건식입니다. 여러분 식은 좌변과 우변과 가운데 연산자가 들어있는 형태가 식이에요.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물어봐야 되죠. 자,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C냐.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부권, 그렇지 않으면은 기타. 이렇게. 자, 그리고 물어볼 때는 if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등호는 맨 앞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맨 앞쪽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이와 같이 두 번째도 똑같은 형태로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셀에서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첩됐다라고 말하고요. 중첩된 함수는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함수 완성이 수월해요. 자, 그래서 일단 미드 함수, 여기서 두 번째 글자 띄어내는 미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미드 더블 클릭, fx 함수 마법사 이쪽에 있는 함수 마법사 단추를 눌러주시면 마법사 창이 뜨고요. 자, 여기 마법사 창에서 여기 텍스트가 제품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두 번째 위치서부터 1, 한 글자를 띄어낼 겁니다. 자, 미드 B5번지의 제품 코드의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한 글자 띄어낸 거. 자, 그것이 C입니다. 라고 첫 번째 데이터는 C입니다. 결과가 보이죠? 자, 확인. 이렇게 작성하시면 C가 떨어져 나왔고요. 자, 수식이 이제 미드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얘가 똑같냐? S랑. 이게 뭡니까? 이게 if문의 조건식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M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if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if 더블 클릭. 자, 커서를 미드 쪽에다 놓지 마시고요. 미드 쪽에다 놓지 마시고 if 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바로 옆에 있는 fx 마법사 단추를 눌러주시면 자, if 함수의 마법사 창이 뜹니다. 자, 이게 조건식이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입니다. 제품 코드에
두 번째 자리서부터 한 글자 띄어낸 게 s와 같냐? 그러면은 value if true 참일 때 뭐요? 이 값이 참일 때 수도권. 자, 그렇지 않으면 if 다시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if 해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if 괄호 열고 제가 MID 이렇게 타자를 칠게요. 아니면 여러분 위에 거 있는 카피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물어보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복사하셔도 되지만 복사 잘못하면은 또 따옴표 막 생기고 하면 정신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B5번지에 들어가 있는 제품 코드에 두 번째 자리서부터 한 글자 띈 것이 이번에는 C와 같냐? 대소문자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B5번지에 제품 코드의 두 번째 자리서부터 한 글자 띈 미드가 C와 같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부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문자 데이터 중부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쉼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괄호는 마법사가 붙여줄 거니까 여러분들 괄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법사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위에 수식 입력줄에 함수가 이렇게 따라서 적히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확인. 자, 여기 수식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if 요 mid 함수의 괄호 세트, if 함수의 괄호 세트. 첫 번째 여기 mid 함수의 괄호 세트, if 함수의 괄호 세트. 짝이 잘 맞아야 돼요. 좀 전에 살짝 그 유효하지 않은 값이다 뭐 요런 그 에러가 잠깐 보였던 거는 제가 좀 전에 괄호 짝을 맞추질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근데 마법사가 알아서 괄호의 짝을 맞춰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C니까 중부권 맞죠? 자, 하나 만들어진 수식을 채우기 핸들에다가 포인팅 하셔가지고 밑에 8번째 레코드까지 끌어서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 버튼 보이시면은 채우기 핸들에 옵션 버튼 보이시면은 혹시 이렇게 굵은 선이 지금은 굵은 선이 복사가 되지 않았죠. 이거 굵은 선이 혹시 복사가 됐다라면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해서 복사를 그 굵은 선이 복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만 복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춰서 보세요. 자, 여기는 C니까 중부권, 여기는 S니까 수도권, 여기는 S도 C도 아니니까 두 개는 기타 맞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C니까 중부권, S니까 수도권, S 수도권, C 중부권 맞게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온라인 최저가 평균을 구하세요.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먼저 평균을 구하고요. 평균이 아마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라운드 다운 함수를 씌워서 소수 이상이네요. 그죠? 1의 자리, 10의 자리가 제로가 되도록. 여러분 제로가 두 개가 보이면은 자리수가 마이너스 2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소수 이상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러면은 제로의 개수만큼 자리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에버리지니까요. 전체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3번 자리에다가 셀 포인터를 놓으시고 온라인 최저가의 전체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하니까 등호 에버리지의 AV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 바로 옆에 fx 함수 마법사 단추를 눌러서 마법사 창을 띄우시고요. 자, 첫 번째 넘버 1이 내가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되는 범위를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범위는 온라인 최저가 첫 번째 온라인 최저가 31만 6천 원에서부터 79만 8천 원까지 드래그.
자, 이 8개 셀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고요. 만일 여러분 범위가 또 있으면 넘버 2도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범위 요거 하나만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인수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H5번지서부터 H12번지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세요. 자, 됐으면은 확인. 예, 그러면은 여기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728,363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자, 라운드 다운, 버림하라는 겁니다. 그죠? 버림을 해서 잘라버려서 300,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제로가 되게 라운드 다운 함수를 씌우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요. 에버리지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자, 여러분 위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서 에버리지 A 앞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요. 라운드 다운의 앞에 두 글자 RO,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커서가 지금 여기 A 쪽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마법사 단추를 누르시면 에버리지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라운드 다운 쪽을 다시 클릭해서 커서를 옮긴 다음에 FX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FX. 자, 그래야 라운드 다운 함수의 마법사 창이 뜹니다. 자, 이 에버리지 72만 8,362.5 구해진 거예요. 에버리지가. 자, 이거에 버림을 해서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제로로 만들라는 겁니다. 제로가 두 개잖아요. 자, 그럼 볼 것도 없이 넘버 디짓 마이너스 2 적어주시면 자리수를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72만 8,300원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제로 두 개 마이너스 2. 자, 해서 확인.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온다. 72만 8,3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들으실 때 내가 아직 따라하지 못했는데 진도는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각자 따라 하시는 거에 그 속도에 맞도록 플레이는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분쇄 건조형 최대 소비 전력을 구하라는 Dmax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라는 거네. 그죠? 자, 분쇄 건조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하라는 것이 최대 소비 전력, 얘를 계산하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소비 전력. 얘가 계산해야 되는 항목.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분쇄 건조용이라는 조건을 데이터로 제공해 주잖아요. 입력된 데이터에서 제공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Dmax 함수를 완성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함수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무조건 마법사를 열어놓고 마법사 열어놓고 고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Dmax 함수를 열어놓고, Dmax 함수의 마법사 열어놓고 고민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소비 전력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 전력이 여기 있죠. 소비 전력의 최대, 그러니까 분쇄형, 그 다음에 얘도 분쇄형, 분쇄형이 3개 있네요. 그럼 셋 중에 얘가 최대네요. 스마트 블레드, 얘가 소비 전력이 1000 최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100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분쇄형 건조용 중에서 최대값 10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등호에 셀 포인트를 이 14번지다 놓고요. 자, 등호부터 먼저 누르시고 Dmax에 DM 눌러주시고 Dmax를 더블 클릭.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FX 버튼을 클릭하시면 Dmax 함수의 마법사가 뜹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SUM, DAverage, Dmax, Dmin, Dcount, Dcount A 함수가 전부 다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가 계산해야 되는 필드, 세 번째 크리테리어 조건이 세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인수 형태가 다 똑같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무조건 이 제목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B4번지에서부터 필드명을 포함을 해서 밑으로 12행까지 레코드 8개, 필드명을 포함한 레코드 8개. 자, 근데 여러분 오른쪽은 H열까지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끄트머리 J열까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지를 잠깐 치워드려 보면 잠시만요. 문제지를 옆으로 잠깐 치울게요. 자, 다시 Dmax DM FX 마법사 누르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표 범위, 뭐 테이블 범위, 뭐 이러면은 거의가 다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 필드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B4번지에서부터 12행까지입니다. 이게 4행에서부터 12행까지가 레코드. 자, 오른쪽으로는 H열까지 가도 되고요. I, J열까지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막 헷갈리신다 그러면 H열까지만 잡을게요. 어떤 경우에는 J, 어떤 경우에는 뭐 H. 헷갈린다 그러면은 H까지만 잡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H까지만 잡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ITQ에서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표, 그다음 테이블 이렇게 범위를 물으면 필드명이 포함이 되고 레코드 8개 이렇게가 테이블 범위 혹은 데이터베이스 범위 혹은 목록 범위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은요. 분쇄 건조형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분쇄 건조형 이게 조건이라고요. 계산해야 되는 게 소비 전력.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품명이 키친 슬리핏이다.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이다. 소비 전력이 550이다. 뭐 이렇게를 조건으로 잡게끔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조건이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인 이게 조건이니까 이 부분이 크리테리어,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다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쵸? 고급 필터처럼. 자, 그래서 크리테리어에다 커서를 놓고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인 뭐를 계산해요? 소비 전력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 전력 제목을 필드에다 놓고 소비 전력 필드명을 클릭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B4번지서부터 H12번지 데이터베이스에서 D4번지에서 D5번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H4번지에 있는 필드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전력 필드를 계산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이 1000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함수 들어오기 전에 1000이 나오면 된다라고 미리 검토했던 대로 결과가 1000이 나왔습니다. 자, 맞으면은 확인. 함수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이렇게가 되겠죠. 자, B4번지에서부터 H12 데이터베이스에서 D4번지에서부터 D5번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F열 소비 전력의 필드에서 소비 전력에서죠. 소비 전력 필드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해주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제일 큰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10kg 이하인 제품 개수, 정의된 이름. 자, 여러분들 위에 이제 여기 그 제1작업에서 이 테이블을 만드시면서 범위에다가 이름표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범위에다가 이름을 붙여 두셨잖아요. 그게 정의된 이름이 되겠고, 무게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는데, 뭐를 하라고요? 무게가 10kg 이하. 이게 조건이죠. 무게가 10kg 이하다. 이게 조건이에요. 무게가 10kg 이하다. 이게 조건입니다. 무슨 함수 쓰라고요? count if 함수를 쓰라는 겁니다. count if 함수. 그냥 count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수치 데이터 개수를 세는 함수고요. count if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개수를 세라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입니다. 얘랑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뭐라고요? count 아닙니다. count A. count A 함수하고 count if 함수가 둘이 그 기능이 똑같은 함수입니다.
자, 뭐 어쨌든 count if 함수.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라고요? the count if 함수를 열어놓고 함수 마법사를 열어놓고 고민하셔라. 자, 그러면은 셀 포인트를 J13번지 셀에다 놓으시고요. 네, J13번지 셀에다 놓으시고, 자, 등호에 count if COU까지, 이거면 세 글자를 쳐주세요. CO로 시작하는 함수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COU까지 치셔갖고, count if 함수를 더블 클릭. 자, 그 후에 좌측 상단에 수식 입력줄 왼쪽에 함수 마법사 fx 단추를 클릭. 자, 해서 마법사를 열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count if, sum if, average if, count if,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개수를 세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골라서 합계를 내주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골라가지고 평균을 내주세요. 라는 함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들은 다 뭐를 먼저 하면은 함수 완성이 수월하다고요? 조건을 먼저 설정하시면은 함수 완성이 수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크리테리어가 조건입니다. 크리테리어. 얘가 조건입니다. 자, 밑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요 자리는 숫자를 넣거나 식을 넣거나 글자를 넣어서 조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제가 아까 여러분 10kg 이하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무게가 10kg. 자, 그럼 좌변이 무게입니다. 우변이 10kg이에요.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무게가 레인지가 되고요. 범위. 요거를 보면서 다시 적어 볼까요? 무게 범위에서 10kg. 예, 킬로그램은 뺄게요. 자, 이하인. 그래서 이 무게 범위가 요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와 우변의 값이 이 자리에, 조건 자리에 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레인지 무게 범위 주시고요. 10kg 이하를 크리테리어 자리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10, 작거나 같다, 10. 무게가 10kg라 그죠? 이제 거꾸로네, 그죠?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0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꼭세 방향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자, 무게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무게 범위 레인지가 10보다 작다라는 거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레인지 무게 범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무게 범위는 첫 번째 무게 데이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생긴 8개의 셀에서 10 이하인 데이터가 카운트 if 몇 개인지 셉니다. 자, 하셔가지고 확인 하시면은, 자, 무게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개 맞죠? 1개, 2개, 3개, 4개. 자, 근데 문제를 다시 또 볼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결과값에 개를 붙이는데 앰포젠트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주시고 결과가 4개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count if 함수를 써서 구한 거 4에다가 개라는 문자 데이터를 붙여주세요가 앰포젠트잖아요. 그쵸? 좌변, 우변, 연산자. 자, 그래서 이건 지금 구했으니까 이거 2개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네요.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연결 연산자 문자 데이터 개. 자, 여러분 아까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돼 있었잖아요. 정의된 이름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이하. 이게 조건. 여러분, count if나 sum if, average if 함수의 조건은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근데 큰 따옴표가 마법사를 쓰시게 되면 마법사가 알아서 큰 따옴표를 붙여주니까 우리가 아까 마법사에서 작성할 때 큰 따옴표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마법사가 알아서 따옴표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 범위에서 10 이하인 거를 count 개수를 세주고 그거 하고 문자 데이터 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엔터를 쳐보면은 결과가 요렇게 4개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지는 잠깐만 볼게요. H14번지 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무게값을 찾아오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세요. 자, 문제는 6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 자세하게 안 읽어도 됩니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제품명에 따른 그거 해당하는 무게를 찾아오렴. 제목이 무게잖아요. 여기가 제품명, 얘가 제품명인 거고 여기 무게값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키친 슬리핏은 무게가 7.6, 싱크 SM은 무게가 8.2, 스마트 블레드는 무게가 18.5. 그래서 여기가 키친 슬리핏이 되면은 여기가 7.6 무게가 보이게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싱크 SM이 들어가게 되면 8.2를 찾아와서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마트 블레드가 들어가게 되면 8.5를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테이블 범위에 가서, 그러니까 범위에 가서, 어레이 범위에 가서, 테이블이 아니니까 어레이 범위에 가서 정확한 값을 찾아오는 함수가 VLOOKUP 함수.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니면서 키친 슬래핏이 여기 있네 찾아서 그거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열에 있는 무게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때 쓰는 함수가 VLOOKUP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6번 자리는 VLOOKUP 함수가 반드시 거의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VLOOKUP 함수는 외워서라도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몇 번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라면은 VLOOKUP 함수를 외워서라도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외워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든 고민은 마법사를 불러놓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 VLOOKUP 등호에 VL, 자, VLOOKUP 더블 클릭하시고, 자, fx 함수 마법사 단추를 눌러서 마법사를 열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인수가 4개가 들어갑니다. 검색해야 될 값, 이 값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값을 가지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이 범위에 가서 똑같은 값을 찾았으면은 그 줄에서 그 행에서 정확하게는 그 레코드가 되겠죠. 자, 그 행에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갈 거냐. 열번호 이 번째에 있는 열의 값을 갖고 가는데 검색할 값은 정확한 값을 찾았을 때만 요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false, 정확한 값을 찾았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false를 적는다고 했죠. 그럼 false를 적어도 되고 false라고 적기 귀찮으면은 제로라고 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정확하게 이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사값을 찾아서라도 처리할까요? 그때는 false가 아니라 true, true랑 같은 뜻으로 1을 적으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ITQ 시험에서는 100% 범위 검색 유형이 제로, false 타입이 옵니다. 예, 여기가 제로 타입이 옵니다. 자, 그래서 범위 검색 타입이 제로 형태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죠. 여기 설명도 돼 있죠? 그 자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가고 처리하라는 뜻이면은 false라고 적어주시고요. 정확한 값이 없어가지고 근사값이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면은 true라고 적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럼 뭐 어쨌든 해볼게요. 자, ITQ는 무조건 H14번지에 있는 값이 검색할 값이고요. 자, H14번지를 콕 찍어줍니다. H14번지 값을 찍어주시고, 자, 표범위 어레이는요. 자, 검색해야 되는 제가 조견표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품명을 찾을 거면 이 표범위 값은 조견표 범위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품명을 찾을 거면 반드시 제품명으로부터 범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조견표 범위예요. 조견표 범위. 제목이 필요가 없다고요. 제목이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품명 C4번지서부터가 아니고요. C5번지에서부터 C2행까지 오른쪽으로는 J까지 가도 상관없고 헷갈리시면 H까지만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헷갈리시면은 제품명으로부터 시작하는 H까지 이렇게만 가셔도 됩니다. 자, 제품명을 찾아야 되는 VLOOKUP 함수의 특징이 조견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위아래로 데이터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품명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범위가 제품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품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조견표 범위에서 1열이 제품명, 2열이 처리 방식, 3열이 등록일, 4가 소비 전력, 5열이 무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범위가 이렇게가 되고요. C5번지서부터 H12번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번호는 5열.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로, false라는 뜻으로 제로를 적어줍니다. 자, H14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C5번지서부터 H12번지의 조견표 범위에 가서 그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H14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서 그 줄에 있는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가겠다. 단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았을 때만 처리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됐으면 확인. 예, 그러면은 여기 확인하십니다. 키친 슬리핏을 찾아오세요. 키친 슬리핏의 무게를 찾아오세요. 7.6. 그럼 내가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실 때는 자,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죠. 클릭하시면 목록 버튼이 뜰 겁니다. 자, 클릭하셔가지고 싱크 SM은 8.2kg, 스마트 블레드는 18.5. 그 다음에 1옵 더그랩을이면 18.0. 이렇게 제품명이 바뀔 때마다 정확하게 해당 무게값을 자동으로 찾아오면 VLOOKUP 함수를 잘 입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 보셨을 때 위에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해당 셀에서 더블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H14번지 값을 가지고 C5번지에서부터 H12번지 범위에 가서 다섯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을 찾으면 그 행의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시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았을 때만 처리해 주세요. 요런 의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겠으면은 6번 자리에는 반드시 VLOOKUP 함수가 오니까 외워서라도 준비해서 가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작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함수 6개를 다 수행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이 되어 있는 건데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이란 뭐라고요? 모든 셀에 서식을 주지 말고 범위 잡힌 셀에 똑같은 서식을 주지 말고 범위를 이만큼을 주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 설정하겠다라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ITQ에서는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줍니다. 자, 수식 이거예요. 무게가 10 이상. 무게가 좌변, 우변이 10 이상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식.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행을 파랗고 굵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실 때는 제가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조건부 서식이거든요. 조건부 서식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로 가셔가지고요. 자, 시트 전체에 규칙 지우기를 해서 규칙을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레코드 제목 안 들어갑니다. 레코드 8개만 딱 잡으시고요. 하얀 부분 레코드 8개만 잡으시고 제목 안 들어가요. 필드명 안 들어갑니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자,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조건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수식을 이용하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여기 새 규칙이라고 클릭하셔가지고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팝업을 띄우시고요. 자, 여기서 수식을 사용해서 만들겠다라는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규칙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밑에 칸에 수식을 입력하라는 칸이 나옵니다. 모든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되니까 등호부터 적어 주시고요. 좌변이 뭐라고요? 무게. 10 이상인지는 얘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10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얘부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 무게가 얘가 되고요. 너가 10 이상이냐라고 연산자와 우변을 마저 적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G5번지가 열 앞에도 달러, 행 앞에도 달러가 붙어 있으면 절대 번지. 10 이상인지 너 10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내려가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달러가 붙어 있으면 못 내려가요. 얘한테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너가 10 이상이냐 너가 10 이상이냐 이 옆으로 가서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은 G열에서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G열에는 달러를 붙여서 고정 5, 6, 7, 8, 9, 10행으로 내려가면서 물어봐야 되니까 행 앞에는 달러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G5번지를 열 고정 혼합주소 형태로 적으셔야 합니다. ITQ에서 조건부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좌변으로 들어가는 셀 주소는 항상 열 고정 혼합주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달러는 지우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달러 G5번지 값이 10 이상이냐 이런 형태로 G5번지를 적어서 물어보셔야지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식 단추를 눌러서 글꼴 탭에 가시고 글꼴 탭에 글자 색깔은 여기 표준색의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색깔 파랑색의 글꼴은 굴리 글꼴 탭에 글자 색깔은 파랗게 스타일은 굵게. 자, 됐으면은 확인. 한 번 더 확인. 예, 그러면 요렇게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인 행만 파란 글자에 굵게 서식이 설정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조건부 서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기 7개 7번까지의 문제가 다 수행이 된 겁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재의 기출 제1회의 함수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